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패드 창의력 수업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만들어볼 영상은 크리스마스 컨셉 미니 애니메이션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수업에 처음 참여하신 분 채팅방에 일을 남겨주세요. 수업에 참여한 적 있으시면 수업을 몇 번 참여했는지 남겨주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 숫자나 남겨주셔도 됩니다. 수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움직였네요. 오늘 프로크리에이트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이고요. 오른쪽 밑에 제 인스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채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먼저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능이 있다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이 앱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일부 기능에 대해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효과나 기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채팅방에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가 다 다운로드 되셨나요? 오늘은 수업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직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으시면 APP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시간을 더 많이 남겨드릴 수 있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1시간 안에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나 그래픽 작업하는 것을 처음 해보신 분이라면 자신한테 작은 목표를 몇 개 설정하고 물론 전부 달성할 수 있으면 아주 좋지만 하나만 달성되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눈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배경을 그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즉 눈사람하고 옆에 있는 모닥불. 두 번째 목표는 내리는 눈을 그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세 번째 목표는 흔들리는 모닥불을 그리는 거고요. 모든 걸 합치면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경험이 많으시거나 그래픽을 잘하시는 분이 화면에서 더 많은 크리스마스 요소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사람에게 산타 모자를 그려주는 거나 메리 크리스머스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작업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볼까요? 이미 완성된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릴 그림입니다. 여기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이따가 시작 화면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볼까요?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프레임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여시면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레임을 탭하시면 프레임마다 화면이 살짝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과 모닥불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탭하시면 각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에 배경이 하늘과 바닥에 있는 모닥불, 그리고 눈사람 같은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프레임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눈, 그 다음에 모닥불, 그리고 불꽃, 총 3가지 부분을 그릴 겁니다. 이따가 그림 그리는 순서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배경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닥불을 그릴 겁니다. 흔들리는 모닥불을 그릴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불 모양을 다 다르게 그리거나 흔들리는 규칙 또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닥불 흔들리는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이 흔들리는 모습이 규칙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불이 계속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모닥불을 그리고 나서 뒤에 내리는 눈을 그릴 겁니다. 프레임을 하나하나 탭해서 볼 때 뒤에 눈이 내리는 모습이 순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합쳐지면 이 애니메이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캔버스 사이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캔버스를 추가할 거고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연 다음에 초기 화면에 보유한 모든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안에 템플릿 몇 개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새로운 파일 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여기를 탭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측 상단의 플러스를 탭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추가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플러스 탭하고 나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프로크리에이트에 기본 설정되어 있고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인데 새로 추가한 사이즈라면 밑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사이즈의 캔버스로 작업하려면 여기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캔버스 규격을 추가하려면 검은색 플러스를 탭하고 여기서 사이즈나 해상도 등등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사용할 캔버스 사이즈는 스크린 크기입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원래 제공하는 규격입니다. 디바이스에 따라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로로 조정할게요. 그래야 모닥불과 눈이 이동 가능한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 화면은 프로크리에이트의 작업 공간입니다. 중간에 캔버스가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확대하거나 회전한 애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빠르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붓이랑 문지르기와 지우개, 레이어하고 색상표 등 도구들이 있어요. 왼쪽에는 설정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조정이나 이동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 왼쪽에는 붓 크기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면 가늘어져요. 여기서 붓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면 투명해진 거죠. 여기서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제스처로도 할 수 있어요. 손가락 2개로 탭하면 앞으로 가기, 3개로 탭하면 뒤로 가기. 프로크리에이트의 제스처 제어는 예를 들어 2개 손가락으로 탭하기나 3개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하기 같은 게 있습니다. 제스처에 대해 잘 모르면 여기 동작에서 설정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있는 제스처 제어를 선택한 다음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면 모든 제스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제스처를 확인하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과 바람 그리고 눈사람 간단한 부분부터 그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선 스케치의 6B 연필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초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초고를 그릴 때 연필을 자주 씁니다. 스케치 항목에 있는 연필들이고요. 힘을 조절하기 더 편하더라고요. 살살 그리면 선이 옅어지고 좀 더 세게 그리면 선이 굵어져요. 이렇게 하면 선을 잘못 그리는 경우도 적어지고 지우개를 쓰는 횟수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초고를 그릴 때 이렇게 땅바닥 위 높이를 맞춰서 살짝 그리고 눈사람도 그려볼게요. 눈사람은 그냥 원하신 대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초고를 그리는 거라서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무조건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면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눈사람의 얼굴도 그리고 목도리하고 눈사람의 손까지 여기까지 다 완성된다면 다른 액세서리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추나 모자 같은 거 천천히 그리셔도 됩니다. 간단한 눈사람부터 눈사람의 초고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닥불, 모닥불의 위치 대략적으로 그려보고요. 여기 밑에서는 나무가 있고요. 위에서 불을 그릴 겁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여기 화살표 모양의 기능
이동을 탭해서 전체 그림을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 그리고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 조정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그려볼게요. 모닥불의 나무 부분 더 자세하게 그려볼까요? 모닥불을 만들 때 밑에 있는 나물들이 약간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 부분입니다. 초고는 이 정도까지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고 있는 부분을 지금 대략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릴 겁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 라인을 더 선명하게 그릴 겁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색칠할 거고요. 초고 부분을 안 보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초고의 라인이 조금 흐트러져 보여도 괜찮습니다. 밑그림 부분을 선명하게 그리면 됩니다.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 레이어를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탭하고요. 밑그림을 다른 레이어에 그리는 겁니다. 방금 초고를 그린 레이어에 N를 탭해서 불투명도를 낮춥니다. 라인을 따라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밑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다시 밑그림 그릴 레이어에 돌아올게요. 브러쉬를 바꿔볼까요? 이걸로 바꿀게요. 잉크의 머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용하고 싶은 브러쉬가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이제 그려볼게요. 눈사람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의 주인공부터 밑그림을 그릴 때 눈 덩어리의 표면은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완벽한 원형이 아니니까 눈사람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타모자에 털로 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완벽한 원형이나 쭉 뻗은 라인을 그릴 때보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 그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모자에 주름 부분도 그리고요. 머리는 금방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도리. 좀 두툼한 목도리를 그리고 싶으면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더 통통하게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그릴 때 더 두껍고 통통하게 그려줍니다. 목도리 끝부분에 태슬 같은 작은 디테일도 그려줍니다. 머리 부분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몸통 부분. 머리를 그릴 때처럼 울퉁불퉁하게 그려주고 바닥하고 연결 부분. 완전히 연결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끊어진 라인들을 그려주고요. 바닥하고 눈사람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허리 부분. 허리가 있는 눈사람을 그리는 거라면 여기 덩어리랑 덩어리 사이 끊어진 나을 가려주면 덩어리 사이 합쳐져 있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짝 닿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얼굴입니다.
나무가지로 만든 두 팔이랑 단추, 눈사람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눈사람은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눈사람이 삐뚤삐뚤하게 생겨도 잘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다 귀여울 겁니다. 수업 진행하는 동안 눈사람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눈사람의 디자인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눈사람을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지평선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바닥하고 눈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합니다. 새로운 레이어에서 나무를 그릴 겁니다. 모닥불의 나무, 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저를 따라서 그려보세요. 좀 이따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린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릴 때 초보자인 경우 그림을 찾아서 그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복잡하거나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린 나무나 물건을 참고해서 그걸 따라서 그리면서 연습을 하는 게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것보다 더 간단할 겁니다. 많이 쉬워질 거예요. 뒤에 하나 추가하고 모닥불이 나무 부분 완성입니다. 지금 나무하고 눈사람이 다른 레이어에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지평선이랑 살짝 겹쳐져 있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색칠하고 나면 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초고 부분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 표시 취소하고 눈사람하고 나무만 남기면 됩니다. 나무를 다른 레이어에서 그린 이유는 나무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동할 수 있고 혹은 이따가 색칠하고 나서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레이어를 더 자세하게 구분할수록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이 더 간단하게 많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색칠을 해줄 겁니다. 맨 밑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하늘 색칠합니다. 네이비를 선택하고 무조건 파란색이 아니어도 되고요. 하늘이 다른 색상일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이거나 주황색도 되고요. 상상력을 펼쳐봅시다. 이건 하늘 부분이고요. 하늘 위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바닥하고 눈사람을 색칠할 겁니다. 제가 블루그레이를 더 선호합니다. 하얀색 아니면 됩니다. 밤이니까요. 눈을 색칠하는 거지만 밤이기 때문에 좀 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고 더 빠르게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밑그림이 데세밀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그려지잖아요. 라인이 좀 폐쇄적인 편이고요. 여기 레이어에 눈사람의 밑그림을 선택해서 레퍼런스를 탭하고 레퍼런스를 선택한 후에 새로 추가된 레이어에 다시 돌아와서 색칠을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색상표를 탭하고 이 동그라미 여기에 있는 색을 화면 안쪽으로 끌어와요. 끌어와서 손을 떼지 마시고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서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갈수록 임계치가 높아지면 색상이 밖으로 넘칠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한 구역에서만 남을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눈사람을 통째로 모자까지 채웁니다. 만약에 화면에서 채우기 계속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걸 탭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색상을 색상표에서 다시 끌어오지 않아도 색상을 계속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수업을 참여하신 적 있으면 레퍼런스로 색칠하는 것이 익숙할 겁니다. 방금 잘 안 들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나무 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 밑에도 레이어를 추가해서 색칠합니다. 나무 레이어에 레퍼런스를 탭해서 나무 레이어 및 레퍼런스라는 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다시 색칠할 레이어에 돌아와서 나무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을 여기로 끌어와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채우기 계속을 탭합니다. 채우기 계속을 선택해서 색칠하고 싶은 곳을 탭하면 빠르게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할 때 화면에 색칠 안 되는 곳들이 있죠. 라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빈틈이 자주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메큐리 이 브러쉬는 결이 좀 있기 때문에 결이 없는 브러쉬로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바꿔서 색상을 채워줍니다. 눈사람 여기도 채워볼게요. 지금 눈사람이 블루그레이로 색칠되어 있는데 모자가 아직 색칠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자하고 목도리에 색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블루그레이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레이어 외쪽을 탭하면 클리핑 마스크란 것이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활성화하고 모자의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빨간색 산타 모자. 그냥 색칠해도 됩니다. 블루그레이 되는 곳에서만 색칠이 될 거고요. 여기처럼 다른 색으로 표시되는 곳에 색칠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색칠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색칠하는 방식이 다양하고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다 손으로 그려도 돼요. 편한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 부분도 색칠하고 목도리는 선호하는 색으로 초록색으로 할게요.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초록색 목도리 손으로 색칠하면서 힐링될 때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멍도 때리고 컬러링북을 하는 느낌. 목도리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의 배경 부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따가 애니메이션 만들고 나서 아직 시간 남아있으면 음영 같은 디테일도 더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하고 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애니메이션 만들기 전에 레이어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을 탭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레이어들이 다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룹을 설정하고 나서 프로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작업 화면으로 바꿀 거고요. 왼쪽 위에 동작을 탭하고 여기 캔버스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페이지 보조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선택하고 나서 밑에서 수업 시작할 때 보여드린 그 파일에 밑에 있는 타임라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룹 하나만 있고요. 그래서 밑에 프레임 하나만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규칙은 여기 있는 레이어가
프레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면 밑에 프레임이 하나 추가됩니다. 레이어를 추가하는 만큼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레이어들이 그룹으로 설정하면 한 그룹이 한 프레임으로 되는 겁니다. 규칙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레임을 하나 추가하면 화면이 다 분홍색으로 보일 겁니다. 아직 배경 설정 안 했으니까요. 배경 화면이 지금 그냥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배경 프레임을 선택해서 배경이라는 설정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은 계속 여기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에 영향받지 않게 계속 여기에 있는 거고요. 레이어에 하나 더 추가하고 불을 그려요. 불의 모양만 그리면 되고요. 색으로 채워지지 않고 브러쉬는 다시 머큐리로 바꿔서 불의 색상으로 선택하고 약간 오렌지레드 느낌 불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한 선을 그리고 위에는 뾰족하고 보통 불을 그릴 때 옆에 불꽃도 그리는데 이건 마지막에 그리는 거고요. 불의 본체만 그리면 됩니다. 모양만 그려주면 돼요. 라인으로 그리면 이따가 앞뒤 그림을 대조해서 그릴 때 더 편할 겁니다. 불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 프레임을 추가해요. 그 전에 불이 좀 투명해졌죠? 투명해지지 않고 나무가 없어졌으면 여기 설정에 어니언 스킨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은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 프레임에 앞하고 뒤에 있는 프레임을 보는 것을 어니언 스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니언의 껍질이나 반투명한 종이로 덮여있는 느낌, 모양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정하고요. 어니언 스킨 프레임의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탭하면 원래 그림의 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보통 다른 색상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색상은 주황색 제외한 색상으로 예를 들어 보라색이랑 초록색 지금 보라색만 보이는데요. 왜냐면 뒷그림 아직 없는데 앞그림만 있어서요. 그래서 보라색만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불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 불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그리면 이처럼 규칙 없이 그리는 거라면 그럼 불이 흔들릴 때 매우 꿈틀거릴 것입니다. 불의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떨게 그려야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불 모양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여기처럼 움푹 들어간 곳, 움푹 들어 곳에서 공이 있는 것처럼 원을 그려줘요. 이전 프레임의 공은 여기에 있고요. 다음 프레임에서 모든 공은 위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 이동 툴을 선택해서 위로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의 불 모양은 공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움푹 들어가요. 밑에 있는 부분에 꼬부라질 라인을 쇠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밑부분입니다. 모든 불그림이 맨 밑에 있는 라인을 최대한 겹칠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다 그린 다음에 여기 원을 지우고 애니메이션 재생. 지금 프레임 2개밖에 없어서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아직 안 납니다. 몇 개만 더 그리면 생길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나 튀어나오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들어가거나 튀어나오는 부분. 더 많이 그려볼까요? 프레임 추가하고 여기서 앞에 두 개의 프레임의 보라색 부분 겹쳐 있습니다. 이게 보기 안 좋다고 생각된다면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1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 프레임만 보일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려서 이 원들을 위로 이동합니다. 원이 있는 곳은 불 모양이 움푹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원을 지우고 재생해서 효과를 확인합니다. 약간 불 같은 느낌이 있죠? 약간 불 같은 느낌이 있죠? 기본 설정인 15가 너무 빨라서 한번 조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하려면 초당 프레임을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너무 느리면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8에서 10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우 상세한 동작을 그리는 거라면 10 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불을 몇 개 더 그려볼게요. 새로운 불을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불이 3개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반복해서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불과 첫 번째 불을 연속적인 동작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의 프레임을 선택해서 복제를 탭하고 복제해서 똑같은 프레임이 바로 뒤에 생성됩니다. 이를 길게 누르고 맨 뒤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불, 공백된 프레임을 먼저 삭제하고 첫 번째 불은 마지막 불과 똑같이 생길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여기서 프레임을 새로 추가하고 그림을 그릴 때 뒤에 있는 초록색 초록색 부분은 첫 번째 불꽃의 모양입니다. 이건 마지막 불. 여기서 초록색 불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하고 뒤에 2개 불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복제한 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 반복되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어서 원을 그리고 보라색 불하고 대조해야 합니다. 보라색은 이전 프레임입니다. 원을 다 그리고 위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불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원을 지웁니다. 마지막 불하고 연결되어 있죠. 모양의 차이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불의 체크 표시를 취소하고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확인합니다. 흔들리는 느낌이 괜찮다면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더 많은 불을 그릴 필요가 없고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된다면 마지막 불하고 연결될 수 있고 흔들리는 느낌이 괜찮아질 때까지 원을 그리고 위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불을 4개만 그릴게요. 사실 4개 불만 그려도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반복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는 느낌도 납니다. 그 다음에 모닥불 옆에 있는 작은 불꽃을 그리고 싶으면 마지막 단계에 추가할 수 있어요. 우선 라인으로만 그리면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불을 그리고 나서 다음 불을 그릴 때 불은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보라색 부분보다 좀 더 위로 가는 느낌. 기존 불꽃은 위쪽 위치에서 그린 후에 밑에 것은 새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처럼 불의 맨 윗부분을 초과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안 그려도 됩니다. 밑부분만 그리면 돼요. 이로써 불꽃이 가장자리 테두리가 완공입니다. 그럼 이제 색칠해 볼까요? 다들 괜찮아요? 댓글이 없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것에 집중할 때일 것 같아요. 색칠하는 게 쉽습니다. 색상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방금 나무 부분을 색칠할 때 활성화된 레퍼런스 부분 비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레퍼런스 활성화된 레이어를 탭해서 레퍼런스를 비활성화하고 다시 불꽃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색칠할 때 기존 레이어가 레퍼런스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색칠할 때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비활성화해도 됩니다. 그래야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을 색칠할 때 제 개인적으로 머큐리 브러쉬로 색칠하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사용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브러쉬를 바꿔서 색칠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감색상의 불입니다. 지금은 주황색으로만 되는데 밑에 노란색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불 중심에 노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불꽃부터 그릴게요. 레이어를 탭해서 이 4개 불을 알파 채널 잠금으로 해요. 여기 왼쪽 탭하시면 알파 채널 잠금이란 게 있어요. 배경이 회색 그리드로 변경됐죠. 이 기능이 방금 사용했던 클리핑 마스크랑 비슷해요. 제한된 구역에서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설정해 볼까요?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두 손가락으로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 겁니다. 모두 알파 채널 잠금으로 됩니다. 다른 브러쉬로 바꿔볼까요?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으로 되는 브러쉬로 사용할게요. 불꽃 밑에 있는 쪽에 노란색으로 색칠할게요. 지금 색칠되어 있어서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사용해도 이전 것과 이후 것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으로만 그리면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양 확정된 후에 색칠하는 거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할 때 다른 프레임하고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노란색 부분은 비슷한 위치에 그려야 돼요. 네 개 불을 다 색칠한 후에 레이어의 이름 변경을 진행할게요. 순서를 알 수 있게 1234로 간단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따가 눈 내리는 부분도 추가되면 여기에 프레임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눈하고 불도 합쳐질 건데 그래서 표시되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경 부분도 이름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 눈을 그릴 거예요. 위에 프레임을 추가하고 하얀색을 선택해서 머큐리로 계속 할게요. 괜찮은 것 같아 마큐리로 계속 하겠습니다. 첫째 레이어의 눈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눈을 그리고 눈보라 느낌처럼 그릴 수도 있어요.
하늘 부분 이외에 바닥에서 눈을 그려도 좋습니다. 눈사람 위에서 그려도 좋고요. 첫째 레이어에 눈을 그리고 난 다음 프레임을 추가하고 어니언 스킨 프레임. 여기서 수치를 1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첫째 레이어의 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간단해요. 모든 눈을 아래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할 때 여기에 이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눈을 동시에 아래로 이동하면 너무 딱딱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모든 눈을 아래쪽에서 그려요. 살짝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더 멀리서 그려도 되고 가까이서 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모든 눈을 다 그려요. 불의 부분은 먼저 체크 표시를 취소할게요. 그래야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지 않고 눈이 이동하는 것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눈을 다 아래쪽으로 그렸는데 그래서 눈이 아래쪽으로만 계속 떨어지고 위에서 새로 나타난 눈이 없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을 선택해서 눈의 두 번째 프레임, 하늘 위에서 눈을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도 추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프레임도 두 번째 프레임에서 추가한 눈을 아래로 그리고 네 번째 프레임도 똑같이 반복해서 그려요. 세 번째 프레임의 윗부분에 빈틈이 난 곳에서 눈을 그려요. 네 번째 프레임에서 눈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눈을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눈이 적어 보이거나 내리는 시간이 너무 짧고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불 프레임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4개 프레임에서 그렸어요. 그럼 눈 부분은 4의 배수로 먼저 4개를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8개를 그려요. 그래야 마지막에 불의 프레임하고 합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개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8개 그릴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상황 봐서 할게요. 여기서도 이름 변경을 할 건데 눈 부분도 1234로 표시하고 지금 재생을 누르면 먼저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불하고 눈을 결합할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1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른 방법은 이걸로 예로 들자면 2번을 길게 눌러서 다른 2번으로 그레드해요. 앞쪽에 축소된 이미지에 파란색 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을 설정하고 나서 재생을 눌러서 눈과 불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성공되었나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하기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네요. 마지막에 불 부분에 빛나는 효과를 추가를 할 겁니다.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먼저 끌게요. 불에 빛나는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선 그룹으로 가서 불 부분을 찾고 불을 복제해서 밑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 알파 채널 잠금을 끌게요. 알파 채널 잠금을 끄고 나서 여기 조정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그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흐릿해지고 왼쪽으로 가면 덜 흐릿해져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쪽이랑 뒤쪽의 차이. 잠시만요. 불이 이런 효과예요. 불의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헤일로 효과가 나는데요. 하지만 색상이 살짝 어두워서 빛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효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정에서 빛산란이란 게 있어요. 빛산란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빛나는 느낌이 나죠. 최대치로 가면 이처럼 매우 밝은 효과가 있어요. 살짝 빛나면 되고 이렇게 밝지 않아도 돼요. 가우시안하고 빛산란 효과의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방금 가우시안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다시 가우시안 흐림 전후로 여기서 가우시안 흐림 20으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빛산란은 30으로 가우시안 흐림은 20, 빛산란은 30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불도 똑같이 설정하면 돼요. 흐림 흐림 20, 빛산란 30 수치는 저와 똑같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설정하신 수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불이 빛나는 효과가 완성입니다. 방금 배경하고 전경의 차이에 대해 문의를 받았고요. 좀 전에 배경 설정을 했잖아요. 맨 오른쪽에 프레임으로 가서 탭하면 전경이란 게 있습니다. 배경이랑 똑같아요. 전경의 내용을 고정시키는 기능입니다. 내용을 화면에 고정하면 다른 물건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마지막 프레임에 불하고 눈을 고정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경을 설정하려면 여기 앞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꽃을 그릴 수 있습니다. 꽃을 대충 그릴게요. 그 다음에 전경으로 설정하면 이 꽃은 여기에서 고정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뒤에 있고요. 이처럼 배경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그 다음 전경, 이렇게 겹겹이 뒤에 있는 것들이 가려진 거예요. 만약에 다 그리고 나면 앞에서 메리 크리스머스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글을 적어도 좋습니다. 글을 쓰고 난 다음 이동할게요. 이것을 전경으로 설정하고요. 이렇게 하면 눈은 글자 뒤에서 내리게 된 겁니다. 잘 보이나요? 애니메이션에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전경도 추가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내용이 더 풍부해집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서 배경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여기까지 멈춰도 되고요.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경으로 가서 작품이 좀 더 정교하게 보이게 디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배경 하늘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추가해 볼게요. 색상을 먼저 선택하고 좀 더 옅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지정 이 기능으로 선택된 색을 색칠할 겁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요. 예전에도 이 기능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수업 들어본 학생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흐림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이 완성됩니다. 위치를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좀 더 밑으로. 그 다음에 눈사람. 눈사람은 지금 배경색인데 그 다음 모자랑 목도리의 색상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요. 이것들은 한꺼번에 더 윤기나게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위에서 추가한 레이어의 속성을 여기서 스크린으로 하면 화면을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은 약간 파란색 색상으로 방금 불을 그릴 때 사용한 브러쉬로 색을 한번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불을 향하는 쪽에서 노란색을 추가해서 더 빛나게 해줍니다. 빠른 색칠 방법을 사용하려면 라인들을 다 연결시켜야 더 정확하게 색칠할 수 있는 게 아닌지에 문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했던 레퍼런스로 색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모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인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순조롭게 색칠이 되지 못할 겁니다. 색칠하는 규칙이 뭐냐면 여기서 원을 그리고 색칠하는 규칙은 같은 레이어에서 색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연결해서 폐쇄적인 구역을 만들어야 색칠이 가능합니다. 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색을 드래그해서 색칠할 수 없습니다. 레퍼런스로 하는 것도 같은 규칙이고요. 해당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퍼런스가 실패하면 그때 수동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방금 사용했던 브러쉬로 이거 눈사람의 빛나는 부분을 그려주고 브러쉬 크기를 올려서 전체 외쪽 부분 이렇게 색칠해도 됩니다. 눈의 부분에도 빛나는 효과를 줍니다. 나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클리핑 마스크, 스크린으로 불이랑 가까운 곳에서 색칠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죠. 밝은 부분을 추가하고 나서 그림자 부분도 어두운 색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눈사람 부분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로 이번에 곱하기로 할게요. 그림자를 추가해요. 곱하기에 옅은 블루그레이 색으로 사용할게요. 먼저 그림자 방향에서 넓은 면적으로 색칠합니다. 빛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광범위로 색칠하고 그 다음 크기를 줄이고 더 줄일게요. 모자 밑에 있는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을 추가하면 그림자 느낌이 납니다. 너무 많이 추가하지 마세요. 사진이 약간 더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강조하면 됩니다. 모닥불 밑에 있는 바닥,
크리스마스 애니메이션이 완성입니다.